안녕하세요. 착한 차 시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소비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확장 공사를 할 때 샤시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단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빈집입니다. 고객님께서 셀프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바닥 사축, 미장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열재까지 사이드 이렇게 좀 돌려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공사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설비업체에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드 라인에 이렇게 단열재 지금 50mm 아이소핑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단열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잘하시는 업체가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차고 공사를 이제 먼저 하고 나서 차후에 이제 목공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일단 들어올 예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차고를 걸기 전에 샤시 밑에 부분이 되겠죠. 지금처럼 냉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싸서 튼튼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준 후에 빈 공간은 이제 바깥쪽은 우레탄폼을 쏘고 안쪽은 몰탈 사춤을 이용해서 밟아도 샤시가 처지지 않는 구조, 그런 구조로 이제 받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측면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가 외벽입니다. 이쪽 부분이 외벽에 또 이게 베란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수관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창문을 걸고 목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 부분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이제 외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찬 공간이에요. 근데 이쪽도 지금 단열을 이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창호 쪽에 이제 공틀 통발을 이용해가지고 단열재를 넣을 수 있게끔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 홍통이 지금 150mm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열재를 외벽 150mm 단열재 마감을 해놓고 차후 또 목공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쪽에 좀 단열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기 거실 부분이 꺾여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랑.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또 터닝도어가 여기까지 별도로 들어갈 거예요. 목공 작업을 할 때. 이쪽 측면 부분 지금 고정 획수로다가 요만큼 지금 유리가 되어 있는데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가려집니다. 얘가. 이쪽은 이제 벽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통과로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부분까지 공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과정, 이제 한 공정, 이런 공정을 좀 꼼꼼하게 찍어가지고 우리 집 확장 공사할 때 샤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차후에 결로도 안 생기고 샤시가 처지지도 않고 좀 안전하게 공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영상, 도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철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단열재 있고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미장박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미장팀에서 해놓은 단열재, 이 단열재를 이 라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라인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다 뜯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시멘트 사축 자리예요. 이 자리는 흠적거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새로운 창호 이등창을 버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벽돌, 단열재 놓고 벽돌 쌓고 이런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철거를 하고 차후 공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요 부분이 옹벽이고 여기가 이제 미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걸 쏘지 않고 빗물이 바깥으로 그냥 흘러내릴 수 있도록 미장을 사가지고 각도를 바깥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수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딱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밑에 이제 뭐 추락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얘가. 자, 이런 식으로 다 띄어냅니다. 지금 요거를 그냥 놔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이끼도 있고 여기 이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 젖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계속 스며들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자, 요런 상태.
때문에 무조건 이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거 모래입니다, 모래. 여기 보시면 물이 이 뒷미장 쪽하고 사출이 있고 시멘트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풀이 자랍니다, 풀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턱을, 하부 턱을 여기 뭐 타일이 붙어 있었겠죠. 그 면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아무래도 누수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부적합하고 그래서 다 철거를 하고 다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새로운 벽돌, 샤시가 새로 바뀌는데 기존의 거를 다시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벽돌로 다시 옹벽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래도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타일을 붙이는데 본드로 붙여놨습니다. 본드로. 그러니까 툭 치면 이제 다 떨어져 버리죠. 베란다 타일을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본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압착이라든가 에폭시 뭐 이런 아니 몰탈 이런 거로 작업을 해줘야만 튼튼하게 버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습에 본드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툭 치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 위에다 샤시를 얹으면 이만큼이 또 짧아진다는 거죠. 대략 한 5cm 됩니다, 5cm. 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것들 싹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쑥 들어간 자리는 단열 보강해가지고 이제 벽돌 작업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걷어냅니다. 자, 옆에 안방 베란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사축 물 먹은 거 싹 제거하고 작업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난간 캡, 기존에 난간 캡이 있었죠. 요 사이에서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고 방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장창 샷이 걸기 전에 먼저 밑작업 무슨 공정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 창틀을 뽑기 전에 미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여기 이제 원래 타일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타일 미장밥이 있던 거를 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이 노출됩니다. 뻥 뚫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단열재는 이 안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먼저 이제 벽돌, 얘는 이제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벽돌을 먼저 쌓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단열재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으로 다시 이제 벽돌을 또 쌓아주고 그 다음에 또 단열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미리수에 맞춰서 하지만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마감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이제 단열재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0mm 한 장은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요. 이 안쪽에가 뭐 30mm가 들어갈 수도 있고 50mm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벽돌을 먼저 이제 속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자, 폼을 이용해서 폼을 이렇게 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넣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 끝까지 다 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쪽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열재, 이 높이 맞춰가지고 단열재를 이쪽으로 붙여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단열재 역할을 이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벽돌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실 쪽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고요. 이쪽 자리는 이제 베란다, 발코니 공간입니다.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확장처럼 저렇게 두껍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돌을 싸면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냉기 차단을 위해서 이 보드 23mm짜리입니다. 23mm짜리를 먼저 하나를 부착을 해주고 이 앞쪽으로다가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벽돌을 쌓아준 후에 이쪽 면은 바닥 타일 하는 거랑 동일하게 타일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 현장이라 타일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몰탈 4층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타일을 붙일 수 있기 전 작업, 전 공정까지 그렇게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 역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끝까지. 그리고 작업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 외부 베란다입니다. 이 보드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앵글 어떻게 박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프레임을 걸고 하부 이 프레임 레일을 뚫고 가지고 이 벽에다가 칼브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창틀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박는 시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해버리면 창틀에 위에 군형이 뚫리기 때문에 차후에 그 레일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뭐 실리콘을 이게 쌓아놓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청소하고 닦아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공을 하면 유생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박기가 힘들어요. 거의 보면 대각으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바깥쪽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박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바람이 불면 그냥 뽑혀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바른 고정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시공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부에 화성화 앵글을 이용해가지고 이 앵글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요 밑으로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피스를 박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어서 요걸로다가 이제 요 밑으로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피스를 얼마든지 박을 수가 있어요. 한 5cm 공간만 있으면은 무조건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성화 앵글을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왜? 창틀을 얹어놓으면은 얘를 박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틀을 얹기 전에 얘를 가시공을 해서 고정을 살짝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시공을 해서 레벨을 맞추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고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공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창도 옆벽이 없기 때문에 이쪽도 하부에 이걸 박아줘야지 고정이 되는 것이고 안방창 같은 경우도 이쪽에도 옆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창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프레임으로 뚫는 거 요거 시간 차이 얘랑 비교한다면은 한 30배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박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박는 거, 요거 박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박는지. 자, 요거 이제 앵글입니다. 앵글을 이제 여기 앙카 볼트를 이용해가지고 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받고 나중에 얘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고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그럼 앵글을 놓고 밑에 요 와샤도 넓은 거 이거 별도로 구입해줬습니다. 이거 엽전 이거 대고 그 다음에 얘를 조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게끔 가시공을 해놔야 나중에 창틀을 올리고 나면 더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작업. 그래서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고 이따가 창호 얹고 얘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봤고 피스는 어떻게 막냐 이거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돌리면 얘가 돌아갑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밑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로다가 박을 수가 있어요. 드릴에 체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박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끝에 이쪽도 이제 단열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측면 같은 경우에도 옆벽이 없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옆벽이 없습니다. 창호가 얹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전체적으로 앵글을 시공해 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텅텅거림을 이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시공 해놓고 나중에 창틀을 얹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평 맞춰서 이제 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이 이쪽으로 탕탕탕 튕겨도 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창틀이 흔들림이 좀 덜해진다. 많이 덜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 가시공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 물음통, 이 물음통이 있는 관계로 이쪽이 이렇게 가요.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 외벽이라 그랬죠. 이쪽 공간 같은 경우 이제 150mm 단열이 지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호를 이제 샤시를 시공을 할 때 단열층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통발을 안쪽에다 먼저 하나를 대놨어요. 그리고 나서 앞쪽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통발을 또 댈 예정입니다. 근데 이 통발가 아무래도 이제 속이 비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단열성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폼 충전하고 이제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보드를 한 장을 속 안에다 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공사를 하면은 단열이 좀 최대한 잘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보드를 가지고 요 통발 안쪽에다가 하나 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에다가 통발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보드를 안에다가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발로다가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하나를 더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열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이제 선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이제 막아놓고 이 자리 단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바늘을 대더라도 이제 그냥 통방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단열까지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샷이 어제 시공해놓은 부분 밑에 벽돌을 먼저 한 장을 넣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단열재가 이제 먼저 한 겹이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열재를 넣기 전에 먼저 우레탄 폼을 쏴야 됩니다. 그리고 우레탄 폼을 쏘고 그 다음에 단열층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앞쪽에다가 벽돌 쌓고 이런 공정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폼 쏴가지고 단열재를 그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열재를 이제 먼저 넣고 그래서 빈 공간에 또 우레탄 폼 쏘고 앞쪽으로다가 이제 또 벽돌 쌓고 이런 작업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단열재 붙여놓은 자리 지금 보시면 이제 폼 충진 빈 틈새를 폼으로 다 채워주고 나서 이 앞쪽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벽돌을 또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참 이 안쪽에 걸리는 유리를 이제 버텨주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열을 먼저 해놓고 이제 우레탄 폼 쏘고 그 다음에 벽돌을 앞쪽에다 한 번 더 놓고 자, 이제 마지막 공정입니다. 여기 이제 세븐 사춤하기 전에 바깥쪽 방수, 방수 작업하는 게 이제 어떻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방수 페인트를 이런 식으로 좀 바르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프라이머 도포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용 실란트 쏘고 그리고 나서 방수 페인트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다 바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물매가 안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나중에 이쪽으로 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수 페인트를 좀 흥건히 많이 버가지고 두께, 이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이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붓으로만 바르는 현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버서 바르는 현장도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면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인데 지금 안쪽으로 얘가 이제 많이 좀 살짝 기울어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물이 나중에 고일 수가 있어서 이 방수 페인트를 타서 여기다 이제 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수평물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낮은 곳을 얘가 찾아서 흘러갑니다. 이래놓고 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붓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무 공정도 아닌 것 같아도 방수 페인트만 해도 2회, 많게는 5회까지도 작업을 합니다. 색깔이 이제 잘 나타나지 않다든가 지금같이 좀 물매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샤시 공사에서 제일 마지막 공정입니다. 시공하고 손잡이 달고 방충망 끼고 뭐 이런 작업은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크게 이제 시공만 정확하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시공만 정확하게 하면 내벨기로 시공을 해가지고 수직, 수평, 대각, 안각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처짐 없이 수평 라인 맞춰서 시공하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창틀, 이 무거운 유리가 버티고 있는 이 밑에 부분, 이 하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 영상 보셨듯이 바깥쪽에는 일단 벽돌을 쌌습니다. 벽돌을 싸서 촘촘하게 고여줬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제 50mm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보드 단열재가 하나 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 앞유리
대판 유리, 날개 유리, 요 앞 두 레일에 있는 유리를 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벽돌로다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돌 놓고 그다음에 고인목 촘촘하게 받고 빈 공간 단열을 위해서 우레탄 폼 쌓아놓고 네, 이렇게 밑작업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사춘 작업입니다. 이 사춘 작업은 이 부족한 공간 한 4cm 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공간에다가 이제 사침 몰탈로 사침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굳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창호가 요 앞레일이죠. 요 앞레일이 사람이 발로 밟아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꿀렁꿀렁 거리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부분은 이제 뭐 목공 부분에서 상황에 맞게끔 마감을 하실 겁니다. 평몰딩으로 마감을 하셔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마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마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제 안방 샷시 밑에 부분, 예, 저 부분도 이제 타일을 붙일 수 있게끔 예, 미장 작업, 예, 사춘 미장 작업까지만 이제 진행하면은 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 진행하고 다 끝내놓은 다음에 예, 어떻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끔 댓글로다가 이제 시멘트에 물 함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저렇게 되면 너무 약하다. 예, 이렇게 간혹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바닥을 미장할 때는 물을 많이 줘가지고 질척하게 미장을 하죠. 하지만 이 벽면에다가 얘를 채우려고 하면은 물 함량이 높아버리면은 그냥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예, 시멘트가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이 빈 공간에 그대로 내가 넣은 대로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물이 많아버리면 밑으로 이제 꺼져버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 함량을 조절해가지고 딱 세워놔도 이 부분을 채워도 밑으로 처지지 않게요 그대로 굳을 수 있게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물이 다소 부족해 보이게끔 예, 이런 식으로 사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봉공사 같은 경우에 사춤할 때는 좀 질게 해가지고 이제 실리콘 건같이 생긴 걸로다가 짜가지고 속에 넣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공간이 좁으니까 작은 공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지금 대략 한 10cm 되죠. 이 10cm 공간을 이 몰타로다가 다 채우려면 물 함량이 많은 건 무조건 밑으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수평을 굳이 이제 쓰면 의미가 없어지죠. 왜? 내려앉아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걸리진 않습니다. 예, 누른 하중을 버틸 수 있게끔 받쳐주는 부분이 내려가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함량을 조절해서 사용을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샤시랑 1대1로 해가지고 예, 사춤 작업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굳을 때까지 내일까지 예, 만지지 말고 차후 공정이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굳은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안방 베란다 예, 사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베란다 마찬가지로 이 벽돌 지금 벽돌하고 요 사이 홈이 있습니다. 이제 요 사이에는 바깥쪽에는 우레탄 폼을 쐈고 단열 때문에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벽돌을 이제 넣어서 사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초로 이 부분에 작업된 부분이 바깥쪽으로 2보드 23mm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 쌓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폼 쏘고 안쪽에는 이 빈 공간에 사춤하고 그러면 차후 타일 공정에 들어오면 이제 거기다 맞춰서 그냥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도 붙일 수 있게끔 지금 대략 한 4cm 정도 이 정도 딱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떠붙임을다가 작업은 충분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사춘 작업 다 해놨습니다. 지금 두께는 대략 한 요 정도니까 한 3cm, 3c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cm에서 4cm 사이. 이런 식으로 빈 공간도 사충을 하고, 그러면 창호를 이제 나중에 밟아도 꿀렁꿀렁거리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인공만 보여놓고 이제 우레탄 폼을 싸버리면 요 앞쪽 내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못 받습니다. 중간 정도는 중간에는 힘을 받는다 쳐도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무거운 유리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꿀렁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보강대는 가운데만 들어가 있거든요. 가운데 라인으로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확장 공사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확장 거실창 교체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자, 먼저 공사 영상 보고 오셨을 거예요. 바로 전에. 지금 그것처럼 이 창틀을 먼저 철거를 하고 기존에 원래 있던 조적벽이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미장, 조적벽 위에 뒤쪽에 실리콘 안 쏘고 뒷미장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글루는 이제 누수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벽돌 쌓고 단열재 넣고 벽돌 쌓고 단열재 넣고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춘까지 이런 작업이 전체적으로 공사 영상 보신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창틀 밑에 부분에 단열재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걸레바지나 평물 등이 마감이 되는데 습이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누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결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하부 같은 경우는 단열재를 꼭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방수죠. 영상 보시면 이제 프라임 이제 방수 페인트 바르는 영상 보셨을 텐데 쉽게 처음부터 이제 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물질이나 이런 것까지 싹 긁어낸 다음에 프라이머 도포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외부 전용 실란트로다가 실란트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방수 페인트 2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벽이다 보니까 방수 페인트를 거의 벗어 뭐 옥상 방수 진짜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방수 페인트가 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외벽이에요. 이쪽은 이 벽 옆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 이제 면이 이런 식으로 쭉 튀어나오죠. 거실이 일자로 좀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옵니다. 어차피 여기 이제 물홍통이 있어요. 물홍통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한번 꺾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샤시 시공할 때 오른쪽 측면에다가 단열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구조물 통발하는 제품을 지금 200을 냈습니다. 200을 될 때도 통과하고 통과 하나하나씩 될 때도 통과만 쫄쫄이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통과 설치하고 폼 충진하고 안쪽에다 이보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통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폼 충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열성을 확실하게 잡아줬고요. 지금 이만 같은 경우에는 50mm 아이소핑크 총 3겹 들어갔습니다. 150mm 단열 교차식 공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베란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공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차고도 중요하지만 단열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반대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터닝도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터닝도어가 들어가는 이제 자리인데 이 부분이 베란다가 꺾여 있어요. 기역자를 이런 식으로 꺾여서 이 부분이 돌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 기존의 외부 발코니 샤시만 있을 때는 유리로다가 조그맣게 돼 있었는데 확장을 하면 어차피 이 부분에도 목공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목공 작업을 해서 석고로다가 마감을 해주던 뭐 MD로 마감을 해주던 그래야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통발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역자를 면을 맞춰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이제 인테리어 목공에서 터닝도어 세울 때 이 자리에 이제 터닝도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 베란다는 뭐 하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보드 한 장 먼저 시공하고 그 다음에 벽돌 쌓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폼 쏘고 안쪽에서는 사춤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처지지 않게 하는 부분은 뒤쪽은 단열 때문에 폼을 쏘되 앞쪽에서는 이 빈 공간 벽돌하고 샤시하고 이 사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시멘트 사춤을 해줘야 돼요. 폼만 쌓아버리면 일이 편하죠. 그냥 앞뒤에서 그냥 한 번에 쫙 쏘고 부풀어 나오면은 아이고 나중에 타일하는 사람이 자릅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하부를 버티게 하는 부분, 특히나 이 앞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춤 작업을 해놔야 이 날개문, 이 무거운 날개문이 왔다 갔다 거릴 때 어디 하나 꿀렁거림 없이 그 다음에 이사 같은 거 하실 때 발로 밟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디 하나가 흔들거리고 처지지 않게끔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예, 똑같습니다. 예, 어느 집이든지 제 날개벽 한쪽이 다 있다 했죠. 여기가 이제 창고 문이 설치될 자리였는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화재 시 비상시 이제 뚫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막을 수는 없고요. 이쪽이 외벽입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결로 되게 심했어요. 이제 창고문 있었을 때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50mm 한 장, 30mm 한 장, 2보드 한 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90mm 단열을 해서 페인트 칠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공사 기간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닌가, 뭐 뒤쪽에 안방도 있고 뒤에 복도 쪽에 방도 있고 방범장도 설치하고 예,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했는데 이제 요 확장 부분에 대해서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 간혹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 제 공사 영상들 보시면은 예,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